첫 번째가 모바일 센트릭, 모바일 퍼스트를 대체해 나가고 있다. 한 2010년부터 모바일을 먼저 생각하라. 무엇을 하든 모바일을 먼저 생각하라 라는 모바일 퍼스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산업이 성장 초기 단계에는 장밋빛 무지개 그림을 그리고 엄청난 거품을 만들어냅니다. 글로 안 가면 다 죽을 것 같이. 근데 이게 대세가 되면 조용하게 톤을 낮춰서 한마디만 합니다. 시장에서의 지표를 보십시오. 지금 그런 세대가 된 것 같습니다. 2013년도 MWC에서는 모바일 센츄리, 이제 모바일이 대세다 하면서 거품론에 열을 내지 않고 시장에서 나타난 팩트만 숫자로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글로벌 스마트 모바일 서브스크라이버가 32억 명, 이게 2017년 5년 후에 39억 명이 될 거다. 그 다음에 글로벌 커넥션, 스마트폰을 통해서 도메스틱이 아니고 글로벌로 이루어지는 커넥션이 2012년도에 68억 건이었는데 2017년도에 97억 건, 연평균 7.6% 상승을 할 거다. 오퍼레이터의 레베뉴, 이 무선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레베뉴가 트릴리언이면 1조 달러거든요. 5.4조 달러. 이거는 누적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누적해서. 모바일 생태계 전체 레베뉴는 무려 9.1 트릴리언. 모바일 에코시스템에서 새로운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 것이 13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이 됐습니다. 에코시스템 카펙스 스펜드, 이게 캐피털 익스펜디처, 자본적 지출입니다. 미래 투자를 위해서 뭐 망 설치를 한다든지 하는 자본적 지출이 무려 1.1조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러면 이제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모바일 생태계는 전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대세가 됐다. 두 번째는 처음에는 공동의 적이 애플 생태계였는데 이제 구글이 견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게 두 번째입니다. 이미 애플은 아이폰을 내면서 소프트웨어로 애플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아이폰 안에 iOS 앱을 만들어내고 유통시킬 수 있는 앱 글로벌 플랫폼인 앱스토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mp3 파일, 동영상들을 다 끌고 모은 아이튠즈, 이 세 개를 다 묶어서 아이폰 이런 이름으로 세상에 대지각 변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CPND를 한 기업이 다 만들어낸 거예요. 글로벌 플랫폼이. 그때 마침 구글이 안드로이드라는 플랫폼을 같이 냈고 나머지 애플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안드로이드를 채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안드로이드가 이제 스티브 잡스가 했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내가 다 먹겠다. 구글은 오픈 에코시스템으로 이걸 가져가겠다라는 초기의 전략을 자기들이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와 같은 유튜브, 아이튠즈와 같은 이 모든 CPND 플랫폼을 구글의 이름으로 다 갖출 수 있는 디바이스도 모토로라를 인수하면서 이제 구글 스마트폰 한 100불짜리 나오면 난리가 나겠죠. 다 갖췄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를 따라가겠다. 구글이 다 먹겠다. 그러니까 다른 대한민국의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이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를 쓰는 것부터 디펜던시를 끊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타이젠, 여기에는 세계 이동통신사업자협회인 GSMA도 달라붙고 또 인텔,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제 구글을 견제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도 굉장히 흥미롭게 진행될 것 같고요. 여하이 생태계를 잘 만들어내느냐가 결국 성공과 실패를 가름짓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조어, 프레네미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프렌드와 에네미의 합성어입니다. 비즈니스에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 격언입니다. 이게 애플이 만들어 놓은
모바일 생태계, 복잡한 생태계에서는 나의 친구가 곧 나의 적이다 라는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삼성과 애플은 친구이면서 적입니다. 부품을 공급하고 구글과 삼성도 친구이면서 적입니다. 통신사업자, 제조사 친구이면서 적입니다. 또 누가 이 생태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동시에 친구이면서 적인 비즈니스 릴레이션십 관리에 있어서 굉장한 전략적인 포석이 요구되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다라는 것을 얘기했고요. 네 번째는 기존의 스마트 모바일 OS에 이제 새로운 도전자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iOS, 안드로이드, 성공적이지 못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폰, 윈도우즈 모바일 세 개가 있었는데 거기에 강력한 영원 합체를 구성한 타이젠, 파이어폭스, 우분투 등등이 나도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다라고 이 생태계에 진입을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다섯 번째는 굉장히 저가폰, 이 중국뿐만이 아니고 노키아에서 노키아 205라는 20불짜리 스마트폰이 아닌 피처폰을 내놨습니다. 한국의 한 업체는 100불짜리 스마트폰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역시 스마트 디바이스 시장에 이제 저가 제품이 본격적인 경쟁을 시작하는 해가 2013년도 MWC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아이폰 이후에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었다면 어떤 제품이 또 혁신적인 제품이 나왔을까? 스마트 TV를 얘기하신 분들도 있고요. 이미 알려진 아이워치를 얘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애플뿐만 아니고 모든 메이저 제조업체 새로운 기업들에서 커넥티드 디바이스,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스마트 기능을 갖춘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또 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넥스트 빅싱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좌측 상단에 보이는 그림이 GPS 지팡이, 노인네들이 지팡이 짚고 다니잖아요. 그 GPS 기능을 붙여가지고 때에 따라서 길도 안내해주고 온갖 기능들이 저 지팡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측 상단에는 와이파이 커피 머신입니다. 커피 머신에 대해서 네트워크 M2M 통신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편의성을 준 것이고요. 좌측 하단이 애플의 차기 제품으로 그 출시가 임박한 아이워치, 우측 하단이 구글의 구글 글래스 안경, 그다음에 중앙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제 커넥티드 스크린 디바이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또 흔들어댈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일곱 번째는 이제 4G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5G가 임박해 왔다. 이때가 되면 이제 통신에 있어서 스피드 경쟁은 더 이상 없다. 흔히 스마트 TV의 해상도를 얘기할 때 이게 해상도 경쟁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물리적 기술적으로는 계속 좋게 만들 수 있어도 사람의 눈이 이제 더 이상 뛰어난 해상도를 인식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다다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더 나가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거의 그와 비슷한 현상이 통신 속도 측면에서, 그래서 5G는 이번 WMC에서 예측하건대 2020년 실용화될 것이고 2020년을 기점으로 이제 통신의 속도 경쟁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가 이 문제가 이동통신 사업자들입니다. KT, SKT, U+, 대한민국에 뿐만 아니고 유럽, GSMA 전 세계의 이동통신 사업자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제가 어디로 가야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이 고민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고 그 해답을 아직도 못 찾고 있다 라는 얘기를 이번 GSMA를 통해서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고요.